안녕하세요. 시사정보 채널 와티맨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 선언했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재산의 20배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의 이름을 더욱 빠르게 퍼뜨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집안이 대단한 부자였던 건 아니었는데요. 회사원 생활을 그만두고 설립한 블룸버그 통신이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인 나라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언론사 중 하나인 만큼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도발을 걸어오면서 일본 경제 현실이 우리에게도 꽤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 블룸버그의 랭킹에서도 적나라하게 일본의 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가 가장 혁신적인 나라 순위를 매기는 데 측정하는 기준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연구개발비, 특허활동, 3차 효율, 부가가치 창출력 등등 혁신성을 측정하는 발표인 만큼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조사 대상에 오르는데요. 위 지표로 측정하기에 그 수치가 미미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은 60개국을 랭킹에 올립니다. 최상위권에 오른다면 바로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라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2014년 발표 이래로 6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전쟁 후인 1957년 최빈국 가나와 비슷한 수준의 GDP였던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높은 교육 수준과 집중적 연구 개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혁신 랭킹은 단순히 자원을 할당하는 수준과 분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법과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의 더 나은 삶에 가장 기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2020년 랭킹에서는 독일에 밀려 2위로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선진적인 자동차, 철강 제약 기술로 부러움의 대상인 독일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역사 문제가 있어 복잡한 기분이지만 약 15-20년 전만 해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자기기, 만화, 게임과 같은 상품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죠. 블룸버그의 랭킹에서 일본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4위를 유지하다 2017년 7위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020년에는 10위권을 벗어난 12위로 점차 침몰해가는 일본 침몰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도 그랬듯이 한국에 추월당하여 시기질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 우리를 무릎 꿇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더욱 거센 모습입니다. 이 랭킹 믿을 수 있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이나 제품이 한국에 있었나? 어떤 제품도 다른 나라 재탕인 거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혁신 지수가 높은데 왜 반도체 재료도 국산화 못하고 노벨상도 없어? 로비 활동의 성과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보고 좋아해도 의미 없지 않아? 한국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작은 물건을 크게 보이게 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베끼고 장사에 연결하는 재능이 훌륭합니다. 사기꾼이 많으니까 사람 속이는 기술은 상당할 것 같네요. 또 피해자 비즈니스라고 하면 언제나 한국이죠. 나쁜 일본으로선 꽤나 참고가 되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매우 기분 나쁜 기사다. 여기저기서 이런 거 찾아오지 마. 세계 1위가 아니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총특. 도둑 거짓말쟁이 국가라면 단연 세계 1위. 자국이 최고였는데 그걸 내어주면 유쾌하진 않겠죠. 일본은 극우 혐한이 있어 더 심한데 작년 말 일본 공영방송 NHK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한국에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하여 범국민적으로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이 이러는 것은 아베 정부가 지지율과 내부 결집을 위해 한국을 정치 전략으로서 이용한 측면도 있지만 암울한 사회 분위기에서 또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 일본 재단이 각국의 17에서 19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이 나서서 사회,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18%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한국의 39%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 맨파워그룹이 13에서 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한국의 15%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도쿄올림픽 후 일본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며 지금 자신이 일본의 10살짜리 아이라면 나라를 떠나거나 AK-47 소총을 구입할 것이라고도 말했죠. 변화하는 한국, 정체된 일본. 단념하고 귀국하는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기사가 지난달 일본의 포털에 올라왔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대표가 작성한 이 기사는 아내의 출산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30대 김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7년 전과 똑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역이민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2000년도에는 3배 차이 나던 GNP도 2018년엔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으며 IT 기술도 보급과 활용도는 이미 일본을 앞섰고 민주주의의 수준 또한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 고평가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일본과의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식재료로 불안한 일본인데 한국은 아무리 작은 식품이라도 국산, 미국산, 중국산 등 생산지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흔히 자동차 산업을 일본에 남겨진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요타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그 도요타가 지난달 플라잉카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의 벤처회사인 조비에이션에 430억 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같은 달 현대차는 CES 2020에서 우버와 손잡고 이미 플라잉카의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앞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섞인 그들의 비난도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와티맨이었습니다.